지난해 11월 이 전남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이 대표의 상습적인 폭행 끝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은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족들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부터 먼저 양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일단 11월에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은 지난해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목포의 한 대리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데요. 이 직원의 유족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제보를 했던 내용인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10년 넘게 함께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대표가 막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밤낮없이 불러내서 심부름, 육아까지 시키는 그런 노예처럼 사실상 부리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이 넘는데 그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폭행이 맞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대리점 대표의 변호인은 저 영상이 남아있는 저 식당에서의 폭행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대리점 대표의 행동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거가 아무런 그 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 매장에 손해를 좀 많이 끼쳤는데 그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사망한 이후에 매장 내부 CCTV가 모두 삭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그냥 시비거리를 줄여야 된다, 시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은 거지 증거인멸한 건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에 변호인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 때 지금 보시는 딱 저 식당 내 폭행 딱 저 한 번만 있었을 뿐이었다가 지난해 저희가 11월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족들이 그 피해자 고인의 휴대전화 암호를 풀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똑바로 찍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족 인터뷰에 이어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시죠. 동생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얼굴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있고 이제 피 짜고 있는데, 그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이제 여자랑 그 가해자랑 계속 싸우는 동영상인데 그걸 이제 우리 동생 보고 찍게 했나 봐요. 뭔가야 오늘 일해서 안 왔어? 네, 하셨습니다. 어? 네. 뭐라고? 일했대잖아. 오늘 야, 왜 어저께? 말 쳐야 돼. 오전에 다 일했잖아. 우리는 일했지. 야, 안경 꺼내. 야, 알려줘서. 똑바로 찍어. 예.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유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암호를 풀어가지고 봤던 영상하고 추가 사진들인데요. 영상도 폭행 영상도 있고요. 추가 사진인데 얼굴에 피멍이 들만한 아주 멍이 많이 들었던 사진들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나왔던 어떤 영상은 아마 대표가 찍으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여성 지인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대표가 이 피해자한테 이걸 찍으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다투다가 피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휴대전화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 떨어졌는데 영상 계속 찍히고 있고요. 대표가 안경 벗으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아마 추측해 봤을 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거, 좀 탁 하는 모습이 폭행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던지고 욕설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번 방송 당시 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매장 안에서의 폭행은 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매장 안에서 벌어진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추가 폭행 정황도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대표 측 변호인이 일단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검찰이 발표한 공소 사실에 의하면 대표의 폭행은 확인된 것만 12건이었습니다. 폭행 장소는 매장을 비롯해서 식당, 술집, 길거리 등 다양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안화 골절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경 피해자 때문에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한 이후 대표의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대표는 피해 변상을 하라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를 사실상 노예로 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족도 매장 안에 설치된 CCTV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건의 폭행만 기소가 됐을 뿐 실제 폭행은 훨씬 더 자주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방금 최영진 평론가 얘기했던 그 내용, 검찰의 지금 판단, 사실상의 노예로 피해자를 대했다. 이 얘기를 계속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대표 부부와 나눈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야, 나 제일 모르는 거 했잖아, 이 놈아. 네, 꽃게 있는데 좀 나 청강인데, 이 놈아. 그래, 평양 중심에 있다, 이 놈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X끼 말 치네, 이 놈아. 죽여볼까? 네, 대표님. 지금 짜장 와가지고 그 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뭐 주문했냐? 내가 뭐 주문했냐 묻잖아, 놈아. 네, 대표님 간짜장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간짜장. 간짜장 없잖아, 거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짜장이, 가짜 짜장이 있겠지, 놈아. 애기 죽을 뻔했어! 네? 애기 죽을 뻔했어! 왜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 아, 짐 푸다가 인자 전화가. 애기 죽을 뻔했잖아! 아휴,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진짜. 예. 너무 심하죠. 듣고 있는 저희도 정말 불편합니다. 예,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정말 좀 볼륨을 줄이셨을 것 같아요. 앞서 이 검찰의 판단 전해드렸잖아요. 사실상의 이 고인을 사실상의 노예로 대했다. 딱 맞습니다. 네, 이 녹취만 봐도 유족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한 주장,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통화 녹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이었는데요. 새벽 1시 반쯤에 술에 취해서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본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녹취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피해자에게 꼬투리를 잡아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자주 피해자에게 음식 배달 심부름을 시켰고 집 앞에 음식을 두고 인증샷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녹취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대표 아내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대표 아내가 평소에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족은 이외에도 대표가 본인의 고급 외제 차량이 제대로 주차가 돼 있는지 피해자에게 매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했다면서 업무적인 압박뿐만이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도 노예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녹취보다 더 충격적인 게 또 있다고요. 자, 일단 대표가 피해자한테 이 피해자가 손해를 메꿔야 된다면서 72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급여해서 차감하겠다라고 변제이행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대표가 그 변제이행 각서의 일부분을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서 가렸어요. 예. 그거를 이번에 대검에서 문서감정 통해서 그 덧칠한 걸 지우고 복원을 해내고 보니까 네네. 그 충격적인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왜요? 신체 포기 각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작성된 신체 포기 각서를 이라는 부분만 검은색으로 덧칠해서 지웠던 겁니다. 저거를 지우고 문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변제 각서 이행 각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변제 계획대로 만약에 지켜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상사 어떤 처벌도 다 감수를 하고요. 이미 써준 그 신체 포기 각서에 따라서 그 내용도 이행을 하겠다. 이 각서에는 어떤 그 강압이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부부가 말이죠 쌍으로 정말 집에서 노예 머슴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그래서 결국 목숨을 빼앗았어요.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사건 반장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12월 15일 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요. 피해자 행동을 탓하면서 정당한 행동이었다 주장을 하고 또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얘기에 따르면 그 동생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난달 31일 상습 상해 강요 근로기준부 위반 퇴직금 안 줬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요. 또 약 대친 처방시키는 거 약사법 위반 교사입니다. 결국은 요 첫 재판은
30일 낼 예정이고요. 임금하고 못 받은 퇴직금이 약 1억 2,1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1억 2,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요, 네. 고인이. 이것도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1억 2,100만 원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